국내 상황도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세 자릿수로 올랐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가격리자가 하루에 7,000명씩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해당되는 영국인이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를 해서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이 소식 짚어볼게요. 장혜철 평론가님. 내일부터 무조건 외국에서 들어오면 2주 동안 자가격리하게 되는데 매일 그럼 자가격리자가 7,000명씩 늘어난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 같은 7,000명의 자가격리자 폭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물론 정부 나름대로 자가격리 앱을 만들어서요. 이 자가격리 위반하게 되면 바로 통보가 가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는 준비는 했습니다. 그러나 설령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경우 제외하고 잘 지킨다 하더라도요. 시설격리 의무가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분이 만약 감염이 됐을 경우에 가족들에게 옮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이 자가격리자의 가족들이 바이러스가 옮겨진 상태에서 본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감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들어온 모녀가 자택에서 그 바이러스를 남편에게 옮기고 그 남편의 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지금 학원 두 곳이 전부 다 휴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2, 제3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자가격리만 잘 지키면 될 것이라고 보는 게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를 만들어내는 안이한 대처는 아닌가 싶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아예 입국 금지를 할 게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아니라 시설격리라는 조치를 취해야만 완벽하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더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지금 자가격리 어기고 이제 활보했다가 외국인들 몇몇 적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국인들이 완치 판정받을 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야 된다면서요? 추방도 못하고요? 그렇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방하면 어디로 추방할 겁니까? 그리고 그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비행기가 다니는 딴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또 항공사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확진자가 한 명 타면 비행기 안에 좁은 공간 안에 수시간 동안 같이 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안에서 감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받아주는 나라가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내에서 완치를 돼야지만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 이야기한 게 뭐냐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또 국내에 지금 확진자들이 외국에서 유입된 확진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자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알려졌지만 지금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도 환자가 없다가 지금 한 명 환자가 여하가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의료시설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도 지금 내일부터 문을 닫는다고 하고요. 점점 의료시설들이 어떤 면에서 확진자 한 명 때문에 문을 닫는 상황이 오면 정말 우리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2주 뒤면요, 이 자가격리자만 무려 1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요? 보건당국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음주운전 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음주 못하도록 졸졸 따라다닐 수 없듯이 저희가 자가격리자 그 문 앞에 보초를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강력히 처벌하고 그 생활지원금 지급하지 않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막으려고 졸졸 쫓아다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가격리자를 좀 믿어야 된다는데, 오 교수님. 네. 문제는 스마트폰, 자가격리 앱을 정부가 좀 믿고 있는데 스마트폰 놔두고 자가격리자 돌아다니면 그건 뭐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방법 없죠. 또 스마트폰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없는 사람도 방법이 없고.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음주운전 못하게 졸졸 따라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 정부가 더 이상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아예 그냥 고백한 거 아닙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7,000명씩 매일 들어오는 사람 중에 유증상자만이라도 시설 격리를 반드시 해야 할 것 같고요.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 격리. 네. 거기다가 가능하다면 매일매일 들어오는 7,000명을 자가격리가 아니라 시설에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의 가족들은 무슨 죄고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서 그 피해를 서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지금 절대로 이 사람들이 자가격리라는 그 허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 말을 이제 그만 써야 할 상황이 온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시설을 어떻게 계속 확보를 해서 시설 격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확산 막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더더욱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동포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감염돼서 들어오는 걸 우리 막을 수 없다고 그러면 외국인이 아니어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또 다른 확산을 감수해야 되고 이제는 의료진도 너무 피곤해지고 너무 힘들어져서 이런 확진자를 다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라는 말은 좀 없애지고 시설격리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가격리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 장혜수 평론가님. 오늘 여러 가지 또 이제 취재진의 질문이 있자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입국자의 90%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예, 이 말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아직도 외국인 입국 봉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인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 10%는 그러면 외국인이라는 거잖아요. 자국민에 대해서 막자는 말이 아니라 지금 뭐 대한감염협회 학회장이나 여러 현장의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보게 되면 그 10%에 불과한 외국인들이 환자로 들어왔을 때 병원에서 감당해야 될 부담이 단순히 10%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20%, 30% 늘어난다는 겁니다. 일단 언어상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치가 우리 국내 내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이라도 자가격리가 아니라 당분간의 입국 금지를 하자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 이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의 목소리를 왜 이렇게 반영을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입국 금지 조치라고 당국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뭐 공무를 비롯한다던가 사업상의 이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유를 찾자면 다 만들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 예. 국내에 장기 체류지가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국내의 집에서 오래 머물면서 자가격리 지침을 안 지킬 확률이 한국인보다 사실상 더 높지 않겠습니까? 이미 영국인이나 폴란드인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사례도 나왔기 때문에 예. 외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격리 매일 7,000명씩 늘어나고 뭐 10만 명 가까이 이제 앞으로 된다니까 관리가 잘 될지 계속해서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데요. 잠깐 숨을 고르겠습니다. 이제 화면 하나 만날 텐데 최준문 교수님 저하고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요즘 SNS에서 화제되는 대만에서는 재난여와 관련된 감기가 저렇게 흥행하고 있고 지금 한 SNS를 보면 코로나 지침서, 코로나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이렇게 조금은 색다르게 유쾌하게 코로나를 이겨내는 시민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방학 생활식 같은 것도 어린 아이들이 이제 집에 계속 머물게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만 엄마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밥 먹여야죠. 아이들하고 놀아줘야죠. 아이들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못 나가게 하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 보내야죠. 예.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할머니 말씀 잘 듣자. 왜냐하면 또 엄마가 일하러 가면 할머니가 대신 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뭐 자주 섞이기도 했고 뭐 즐겁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씁쓸한 우리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고 예. 감기영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러스예요.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한 도시가 완전히 봉쇄가 되고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서 살아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 또 전염되는 과정을 보면 거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전염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 영화가 대만에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바이러스와 연관돼서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SNS에서 계속해서 화제되고 있는 코로나 생활 수칙으로 잠깐 호흡을 골라봤고요. 다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해외 유입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 오늘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겠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결국
계약이 4번째로 연기가 돼서 네. 이제 4월 초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시작을 좀처럼 하는데 문제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서 계약을 미룬 건 잘했는데 그동안 대비가 잘 안 돼 있고 특히 고3이 좀 문제다. 계속해서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 필요한 기자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 학생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특히 누구한테 중요한 부분이냐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고3이에요. 물론 고3들이 뭐 인터넷 강의 많이 들어서 인강 듣느라고 뭐 최소한의 컴퓨터는 다 있어 보이지만 예. 실제적으로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더욱이 집에 2명씩, 3명씩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난감한 일. 그런데 이걸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이렇게 예상할 수 없을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개강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학부모, 학생, 학교 다 같이 지금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그 전부터 미리미리 그러게요. 이 계약을 하더라도 온라인 계약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리 준비를 해라라고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얘기와 매일매일 급증하고 있는 자가격리 수 관련해서 하나하나씩 이슈를 짚어봤습니다.